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원자량과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몰에 관련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야 되는 단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초초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내용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바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상대적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를 기준을 잡았죠? 맞아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을 잡았죠. 이 친구의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량을 바로 질량수가 12라서 그 원자량 값을 12라고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계산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바로 원자의 실제 질량 B가 뭐랑 같아야 된다. 원자량 B, 즉 상대적인 질량비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원자의 원자량을 결정할 수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뭐 외우는 값은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 질량 값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굉장히 작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원자량을 우리가 12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원소들도 뭐 이렇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인가? 아무튼 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실제 질량이 이럴 때 탄소와 수소의 실제 질량 B 자체가 12대 1 정도 차이 난다. 뭐 다시 얘기해서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볍다. 만약에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0이라고 잡는다면 수소는 몇이라고 잡을 수 있다. 그치. 12분의 1배만큼 가벼운 실제 질량이 12분의 1배 가벼워서 1이라고 잡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만약에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가 있다. 얘는 얼만큼 차이 난다. 실제 질량이 얘 2. 기억 안 나는데 2.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그램이었나? 아무튼 이 질량 자체가 3분의 4배 정도 실제 질량이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질량값 또한 역시 마찬가지 3분의 4배가 차이가 나야 되므로 16이라고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감을 쓰다 보니까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얘는 태생부터가 다른 개념이다.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수값을 나타내지만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정수값을 나타내는 건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원자만 정수값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정리하는 거니까 좀 빨리 하는 거예요.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화학식량의 개념은 어차피 그냥 원자량의 합이었다. 그 원자의 원자량의 합. 이런 화학식량은 이제 분자량 또는 원자량, 뭐 실험식량 이런 거 나왔는데 실험식량 이런 것들의 를 포함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화학식량이고, 뭐 예를 들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
은 10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탄소 원자의 화학식량은 10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 또는 우리가 물이 있으면 물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 또는 분자량이라도 되지만 화학식량이라고 해도 된다.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 그 합으로 구한다는 게 바로 요 시그마 원자량의 의미인 거죠. 원자량의 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16이라고 주어지거든요. 이 값은 외우는 값은 아니에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언제나 원자량 값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분자량을 구한다면 원자량이 1인 친구가 2개 있고, 그리고 16인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18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뭐 C6H12O6 이거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는 12잖아, 그지? 탄소의 원자량 정도는 여러분들 기준 잡는 거니까 외워놔야겠죠. 그래서 탄소 12짜리가 6개 있잖아, 그지? 6개 있고, 그리고 원자량 1짜리가 12개 있고, 그리고 산소 16짜리가 총 몇 개 있어? 6개 있죠. 계산해주면은 180 나온다. 선생님 암산 되게 잘하죠? 사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암산 못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지금 예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원자나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입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개수를 하나하나 세서 우리가 취급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원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러한 개수를 사용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원자를 다룰 때는요, 오히려 질량을 사용하는 게 편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성대야 밀가루 좀 사와라 라고 했어. 성대는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1번 성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밀가루를 사러 이제 GS 마트 이렇게 마트를 가겠죠. 가서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밀가루 5조 5억 개 주세요. 입자루요.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성대가 있고요. 두 번째 성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머니 밀가루 500g짜리 주세요. 자, 누가 더 현명한가요? 당연히 두 번째 얘기한 성대가 훨씬 현명한 현명하게 이제 물건을 고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처럼 이게 입자가 너무너무 작은 경우에는요, 그 입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서 취급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5조 5억 개 그거 세고 앉아 있을 거야? 아닐 거란 말이야. 대신에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질량을 재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취급하기에 훨씬 더, 다루기에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쌀을 살 때 쌀 5,000개 주세요 입자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한 포대 주세요. 한 포대에 뭐 1kg면 1kg짜리 또는 10kg짜리 이런 식으로 질량을 재서 쓴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 입자가 이렇게 매우 작은 원자나 분자랑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요, 개수보다는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개념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질량으로 다루고 싶은 건데, 그 질량으로 다룰 때 그냥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우리 질량으로 다룰 건데 탄소 원자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한번 재보자. 다시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재서 우리가 취급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탄소 원자의 원자량 12g만큼의 질량이라고 의미하는 건 12g을 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재서 그 물질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다루고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는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나중에 화학 반응식 배우겠지만, 뭐 예를 들면 탄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으면 얘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원자, 뭐 분자가 된다 했을 때, 이때 얘가 10개 있으면 얘가 10개 있어야 뭐 이산화탄소 10개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개수의 의미도 사실은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개수의 의미도 인정을 해줘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수의 의미까지 질량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이 친구 12g 원자량만큼의 질량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개수를 계산했어야 했어요. 자, 이 탄소 원자의 개수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설명을 드려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12g이 이렇게 모아졌어. 그럼 걔를요, 사실은요, 뭘로 나누면 되냐면 이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그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 12g을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이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잖아. 이걸로 나눠주면요 어떤 값이 나오냐, 계산기 두들겨 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g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너무 입자수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연필 12자루 이거를 이제 한 다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바늘 100개 갖다가 이제 한 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쌈 맞나? 아무튼 이렇게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묶음 단위를 사용합니다. 묶음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다스 한 쌈으로 쓰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6.02 곱하기 10의 23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때는요, 이거를 우리 1몰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린 이 약속을 잘 지켜줘야겠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멘붕인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지?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 탄소 원자처럼 이렇게 작은 경우에 질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량으로 취급하려고 봤더니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한번 측정해보자. 그래서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12g을 측정을 한 거고요. 이때 12g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을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12를 실제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 왜 도대체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냐.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아마 요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주머니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뭐 어떤 주머니냐면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야. 이 구슬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구슬의 전체 질량은요 200g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어진 정보가 있는데, 구슬 한 개당 질량이 2g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실상 너무 쉽죠. 선생님 당연히 100개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자동으로 너무너무 좋은 머리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좀 신기하게도. 자, 무슨 말이냐면 구슬 전체 질량이 있어. 그럼 200g이야. 한 개강의 질량이 2g이면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러한 계산이 이루어진 거야. 조금 어렵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체 질량이 200g이면 나는 사실상 g의 이제 단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개수의 단위가 궁금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했을 겁니다. 구슬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눴을 겁니다.
그지? 자, 한 개당의 질량이 2g이었거든. 그래서 100개가 나온 거잖아. 자, 요거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한 개당의 질량이라고 얘기했죠. 자, 선생님이 통합과학 시간에 수업할 때 x당 y야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하기로 했죠? 너무 중요하다 이거. x당 y는 x분의 y로 해석하면 편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얘기해서 구슬 한 개당 질량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개당 질량이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요 그람 퍼 개 요거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친구인 거야. 2g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한 개당의 질량, 즉 한 개당의 질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약분이 되면서 g이 약분이 되죠.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면서 100이 나오고 이 개라는 값은요 번분수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것도 번분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개분의 1분의 1이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분모로,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다시 질량이 나왔어. 여러분한테 질량이 주어졌어. 근데 나는 그 질량 안에 들어있는 그 입자의 개수가 궁금해. 그럴 때는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즉 그 입자 한 개당에 그 입자 한 개당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개인지 그 개수가 나온다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요 질량 약분되니까 이 한 개당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 입자의 실제 질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12g 속 탄소 원자수. 이 친구 다시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이 친구의 원자량이 12인데 그래서 원자량만큼의 질량인 12g 속에 탄소 원자수 어떻게 구했다고요? 그치 12g을 뭘로 나눴다?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으로 나눴다. 이게 뭐니까? 한 개당의 질량이니까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약분되면서 몇 개인지 나오고 그 몇 개라고 하는 거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산소의 원자량은요 탄소보다 이제 3분의 4배 무거워서 원자량이 16이래요. 그럼 이 친구도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재고 싶은 거야. 16g 속에 들어있는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 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은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옵니다. 헐. 왜요? 자,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이해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16g, 전체 질량이 16g이야. 그럼 이거를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이 약분되면서 몇 개인지 나온다. 그러니까 한 개당의 질량이 2.67 곱하기 10의 20 마이너스 23승 g이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라. 산소 원자는요 탄소보다 3분의 4배 무겁다며. 다시 얘기해서 이게 지금 탄소 원자의 12g 속에 들어있는 이제 탄소 원자의 수를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실제 질량 자체가 3분의 4배 무겁다며. 근데 원자량도 3분의 4배 무겁잖아요. 그지? 사실 요 값 자체가 16이잖아. 16.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산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산소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요 값은 약분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원자든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너무 중요하다.
원자량을요 그냥 그 원자의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은 몇이 나오냐?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1몰의 입자수만큼 1몰의 입자수만큼이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자, 아까 전에 1몰이라고 하는 건 묶음 단위로 요만큼을 갖다가 1몰이라고 했고요. 요 1몰의 입자수를 갖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1몰의 입자수의 정의는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예요. 이게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기호로는요 아보가드로 넘버 해가지고 NA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쓰자면 어떤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량을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 1몰의 입자수가 나오는구나.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을 또 변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원자량은 바로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실제 질량을 곱하면 구할 수 있구나. 그치? 자, 여러분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어렵냐면 일단 처음 배우는 단위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했어. 그럼 이해를 하면 이해한 대로 문제에 적용하면 참 좋겠지만 그 이해한 내용 하나하나 다 이해한 그 사고 과정들이 하나하나 문제로 다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요. 이해했으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화학이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식 이해했으면 반드시 암기하세요. 알겠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시 프린트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불편하니까 질량을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수가 중요하므로 측정한 질량이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지 이제 계산을 해서 묶음 단위의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탄소 원자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에 포함된 개수를 1몰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고 이러한 1몰이라고 하는 묶음 단위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왜 6.02 곱하기 10의 3승계냐 라고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했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건 1몰의 입자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다시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지금 보면은 그래, 원자량을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1몰의 입자수구나. 자, 그럼 이런 내용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원자량만큼의 질량이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원자면은 1몰의 입자수만큼 들어있겠죠? 즉 원자량만큼의 질량은 바로 이거는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탄소 원자 12g은 1몰의 질량이 12g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물이야 물. 자, 이번에는 물이야 물. 물은요 아까 이제 화학식량이 18이었거든요. 얘는 18g 있어? 그럼 그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입자가? 그치, 여기 안에는요 1몰만큼의 H2O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량 또는 그 분자량 다 포함시키는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은요 바로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1몰의 질량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가 됐다면 암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울 텐데 자, 설명을 좀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자, 우리는 지금 사실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물질의 양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질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자수, 개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이러한 개수로 표현된 경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변환해서 쓰기로 했다. 그지? 그리고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을 모았을 때는 1몰이라고 정의했다. 만약에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어. 그럼 물 분자 1몰이 있는 거야. 그 1몰의 질량은 몇일까? 그럼 18, 18g이야. 왜? 물 분자는 화학식량이 18이었으니까. 다시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3승계 모으면 그거 1몰이라고 하고 그 1몰의 질량이 12g이었다. 12g을 개수로 표현하자면 6.02 곱하기 10의 3승계고 그거를 1몰로 정했다. 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일단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내용들을 암기를 통해서 일단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3번 내용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원자량 자체에 g을 붙이면요. 원자량에 g 붙인 값, 이것은 그 원자 1몰의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분자량에 g 붙이면, 즉 이 분자량에 g 붙인 값은요, 그 안에 분자가 1몰계만큼 들어있어. 분자 1몰이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요, 물질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질량에는요, 물질의 개수가 모두 동일하게,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요,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내용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생님 저 진짜 이 내용 자체가 원자랑 화학식량 정의가 되는 내용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제 질량 있죠? 실제 질량. 자, 원자량의 g 붙인 값을 만약에 그 안에 몇 개 있는지 궁금해. 그러면은 한 개당의 질량인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몇 개인지 나올 수 있었고요. 이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 1몰의 입자수만큼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량이 주어졌어. 이번에는 몇 g인지 주어졌어. 근데 나는 이제 개수가 아니라 몇 몰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죠. 질량이 나왔을 때 개수가 궁금하면 개당 질량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몰당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때 몰의 질량, 이거 지금 몰당 질량, 1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1몰의 질량 외우라고 했는데, 그치?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탄소였다면 탄소 원자 1몰당 질량은 우리 원자량 12g의 g 붙인 값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1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요거고요. 즉 1몰의 질량, 화학식량으로 질량을 나눠주면 바로 몇 몰인지 나왔다 라고 하는 거. 몰수는 이렇게 n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몰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더라. 예를 들면 탄소 원자가 24g 있어. 탄소 원자가 24g 있어. 이거 몇 몰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탄소 원자 12g 있으면 이거 1몰이래매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2배인 거잖아. 2몰인 거야, 2몰. 12g 있으면 1몰이니까 2배만큼 있으면 2몰인 거잖아. 그럼 얘를 사실은 이거의 화학식량, 탄소의 화학식량 12로 나눠주면 바로 2몰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자, 물은요. 화학식량이 18이거든요. 그럼 얘는 18g 있으면 1몰이잖아. 그럼 만약에 물 분자가
좀 계산하기 뭐 27g 있어 라고 한다면 27g은 몇 몰이니?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1몰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돼요. 18로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얘는 9, 28, 9, 3, 27 2분의 3 몰이야. 이렇게 몰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얘는 화학식량이 44거든요. 요거 이제 44g 모으면 몇 몰이 되는 거야? 1몰이 된다고 했잖아. 화학식량만큼의 질량. 만약에 얘가 33g 있어. 그럼 얘 몇 몰 있는 거지? 44g이 1몰이야.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인 44로 나눠주면 4분의 3몰만큼 있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량을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고, 즉 1몰의 입자수가 나오고, 질량을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바로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바로 화학식량이고, 그리고 1몰당의 입자수, 즉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해당 내용은 여러 번 해당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스스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찾아와서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해당 내용 좀 적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교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